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없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제안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각풍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이번 한 주도? 아유, 바빴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더 빠져야 되는데요. 그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분들 아직도 농성하고 계셔가지고요. 예. 그거 제발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서울시나 그 농산물유통공사에 호소하고 왔고요. 일요일 날은 전국 택배 노동자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2,000명 가까이 모이셨는데 예. 코로나19 시니까 집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데요? 마스크는 기본, 심지어는 앞면 페이스 실드라고 해가지고요. 그 앞면 전체 가리는 거 있잖아요. 네, 헬멧. 간이 헬멧. 예. 그걸 그 대학볕에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 2,000명이 다 그걸 쓰고,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혹시 집회하면 국민들께 걱정하실까 봐 간격도 엄청 떨어뜨려 가지고요. 네. 앉으시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기본에 페이스 실드까지 다 하시고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거든요. 대부분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신세로 되어 있어서 좀 처우 개선, 이분들의 노동권 보장 호소하고 왔습니다. 알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머리는 좀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감았는데요. 감은 거예요? 네, 머리 감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세수했더니 지금 물이 머리가 묻어가지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헝클어진 머리. 너 정말 그럴 거냐? 예,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저임금 얘기 이제 오늘 나누려고 이제 예. 오셨잖아요. 최저임금 오늘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든지 총선이 빅이슈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 이슈가 묻혀 있었어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뜨거운 논쟁이 최저임금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작년에 2.87% 사상 최저치로 올랐습니다. 사실상 사상 최저치인데, 왜냐하면 IMF 때나 세계 경제위기 2008년 이후에도 사실은 2.75%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 때는 삭감됐을 거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경제위기여도 최저임금 말 그대로 진짜 이거 못 받으면 죽는, 삶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죽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계속 올라왔던 거죠. 근데 작년에 2.8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최저수는 오른 건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4번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허리케인 브리핑 하시던데요. 네, 짧게 소개해드렸죠. 예, 최저임금 노동계는 오늘 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원래는 법으로 발표해야 될 시기는 6월 29일인데 서로 이제 눈치 싸움도 하고 여론 전달하다가 노동계는 16.4%.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예. 시급 기준으로. 8590. 예. 1,408원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9,998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급 10,000원에 근접치면 시급이 10,000원이 안 되는 걸 노동계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경영계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삭감하는 너무한 것 같은데 2.1% 8,590원에서 오히려 8,410원으로 좀 더 깎아야 된다. 예, 물가는 안 그래도 오르고 마스크 값도 많이 쓰게 됐는데 더 깎아버린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솔직히 지금 최저임금도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저도 그런 분들 마음은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래도 500만 명의 최저임금설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깎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년 최저임금 예.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1만 원 또는 대폭 인상 항상 같이 주장해 왔었거든요. 결국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가야지 내수도 활성화돼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또 살 것이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생각하면 그 원리가 쉽게 이해되잖아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득을 이렇게 하방 직접 직수효과로 지원해 주니까 네. 내수가 바로 활성화됐잖아요. 지금 다시 좀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소강 강면인데, 그래서 저희는 추석 전에 한 번 더 지급해야 된다는 호소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려면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나 일반 직장인들 월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저도
처음에 민주노총이 먼저 6월 19일 날 25% 요구안을 발표를 했어요. 독자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노동계랑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25%는 솔직히 너무 과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도 대단히 힘든 건 사실이다. 그분들이 엄살이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 작년에 2.87%로 굉장히 소폭 인상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마스크 이렇게 집집마다 비용 나간 거라든지 고민해 보면 그래도 시급 9,000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5%를 올리잖아요. 8,590원에서 그럼 400 얼마로 올리게 되면 9,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5% 인상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저는 노동계는 지금 16.4% 안을 들고 나왔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이게 이제 노동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아주 쉬운데요. 최저임금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 측 위원 9명, 네. 그다음에 정부가 임명한 중립지대 공익위원 9명이 있습니다. 그 3구 27명. 예, 27명인데 노동계가 낸 대로도 안 될 거고 경영계가 2.1% 삭감한 대로 안 되고 대부분 공익위원들도 이제 중간에 안을 또 냅니다. 네. 중간안이라든지 타협안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 뭐 서민들의 생계 곤란 같은 걸 감안해서 입장을 내는데 저는 그분들을 고민해서 아무튼 9,000원이 이번에 넘어가야 된다. 네. 근데 말이 9,000원인데요. 그럼 월급으로 한 사람 얼마냐면요.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원밖에 안 됩니다. 9,000원으로 예, 하면요? 9,000원으로 환산해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185만 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말 우리 청취자들이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한다고 할 때 또는 누가 사람 뽑는다고 할 때 우리 서민들끼리 편안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시민들끼리. 월급 2, 300은 맞춰줄게. 그렇죠. 네. 다 이럽니다. 예외 없이. 100이면 100. 야, 최소한 월급 2, 300하고 4대 보험은 맞춰줄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려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도 심각하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은 최소한 2, 300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피부로 그렇죠.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올해 8,590원은 월급 기준으로 하면 179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네. 일주일에 자기가 15시간 이상 그다음에 약속했던 뭐 4일이든 5일이든 만근했을 때 하루치가 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법으로 줬을 때 179만 원, 그걸 안 주면 150만 원대입니다. 마찬가지로 5% 올려서 내년에 9,000원 정도인데요. 9,000원 되내도 주휴수당까지 해도 180만 원, 주휴수당 빼면 160만 원 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제 경영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2%를 안을 들고 나왔으니 이게 타협 보기가 쉽지만은 않겠네요. 올해도 진통이 예상되지 않겠어요? 예, 진통 예상됩니다. 벌써 4번 이제 회하면서도 이제 입장이 안 모아진 거고 오늘 이제 요구안이 일제 나온 건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마 지금 청취자 사이에서도 문자 보내시면 아마 그 입장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최소한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은 500만 명과 그 영향을 받는 한 1,000만 명 가까운 저소득 노동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삭감이냐 조금이라도 올려야지 이렇게 호소하실 거고 네. 아마 정말 올려주고 싶어도 지금 올해는 정말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힘들었다. 네. 안진걸 씨 말은 이번만큼 나도 동의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인정을 뭐 대표적으로 합니다. 예. 전국의 그 편의점 예, 사장님들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진걸 소장님 이야기 듣고 있으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화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물가도 올랐고 마스크 비용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는 그래서 노동계 요구안에 일리가 있지만 이제 시급 10,000원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는 시급 15,000원 뭐 2만 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급 이제 10,000원도 안 되는 건데 일리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특히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5, 6%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그런데도 주기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째란 말이냐라는 그러니까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긴 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에도 보면요. 잘 보시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이렇게 차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지세 그런 예, 게 고지세 있다고요? 있습니다. 뭐 뭐냐면 전기요금, 예, 수도요금, 그런 것처럼 그 깨알 같은 예, 게 원래 그 경비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 가지고 최저임금만큼 우리가 관리비를 더 냈어야 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비가 인상이 안 된 거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아서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그래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이용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나는 사람을 오히려 감원할 수밖에 없다. 5명인데 4명으로 감원할 사업주 수밖에 되시는 없다. 분들, 예, 사업장에서 이런 분이 그러면 그 최저임금 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황당한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이 감당이 어려운 중소상공이나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줍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분에 준해 가지고요. 그냥 줘요? 예, 그걸 지원해 줍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결국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일종의 정책 자금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년에 520만 원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서 공부에 전념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제도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기들은 최저임금은 아니고 이미 높은 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데 이럴 때만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걱정을 해요. 평소에 만약에요. 자기들 가맹본부, 재벌대기업 가맹본부나 대리점본부에 속해 있는 가맹점주, 편의점주, 대리점주들에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가 차라리 도와주겠다 인상분을 로열티 편의점주만 해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로열티로 35%를 떼가버린다니까. 그렇죠. 올 매출 1,000만 원이 먼저 350만 원을 떼가버리니까 최저임금도 주기 어렵게 된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10%만 인하를 해주면 250만 원만 떼가면 편의점주가 100만 원을 더 벌게 되죠. 그럼 최저임금이 작년 지금 올해 8,590원에서 9,998원 이렇게 올라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최저임금이. 그거 충분히 감당 가능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로얄티를 100만 원이 편의점주에 더 쥐어지면. 근데 그게 뭐 이론상 그런 거지 실제로 대기업에서 로얄티를 값을 덜 받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과 제도로도 강제도 할 필요가 있고 예.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예를 들면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법과 제도도 그런 도입할 수도 거 있고. 법 만드는 국회의원은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런 걸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그래요? 예전에 이게 하도급 대금화 비슷합니다. 우리가 협력업체나 납품업체일 때 그 어떤 제품을 중간에서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에 근데 수출 원가가 수입 원가가 너무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재벌 대기업들이 안 올려준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든요. 그래서 납품 단가 연동제가 생긴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품 수입 원가가 올라가면 재료 수입 원가가 올라가면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있게 연동해 놨거든요. 제도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나 본사나 이분들이 그걸 감안해 가지고 로열티를 감하게 준다거나 지원금을 더 준다거나 이거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계속 예. 좀 지켜보시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답게 법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재벌 대기업이나 편의점 본사, 가맹점 본사, 대리점 본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거죠. 예.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깎아주는 세상인데. 예. 예. 자, 슬픈 개미님께서 역시 안진걸 소장님 서민을 대변하는 서민의 벗입니다. 아유 많이 부족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님 안진걸 소장을 22대 국회로 보냅시다. 생각 있어요? 국회보다는 길거리가 좋습니다. 국회보다는 길거리. 예. 역시 뭐 저는 그냥 아명호사 서민들과 함께 같아요.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째 이모 김다비 씨 노래요. 개그우먼 김신영 씨죠. 주라주라. 뭘 달라는 걸까요? 노동한 만큼 대가를 달라는 거죠. 제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